자, 이번에는 의사표시의 세 번째 주제죠. 차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09조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로 기초를 깔고 가면 되겠습니다. 논인 줄 알고 매수자가 땅을 샀어요. 1000평을. 그랬더니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천 땅으로 된 거죠. 인식한 거. 매수자 B가 인식한 거는 논이었어요. 근데 실제는 하천이죠. 인식한 부분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인식한 거 논으로 알았죠. 실제 하천이죠. 인식과 실제가 다른 거를, 불일치한 거를 모르고요. 모르고 거래를 한 걸 차고라고 해요. 보실까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를 모르고 거래를 했다. 모르고 계약서를 썼다. 차고죠. 자, 이때 이 매매 계약을 차고자는 착각에 빠져서 잘못 거래를 했으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면 이 거래가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과실이요.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전제하에 별표 취소 처리가 돼요. 나 이 거래할 때 중요 부분에 착각을 했어. 무슨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그리고 중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가 된다는 점. 그것이 입증이 되면 차고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해서 깰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차고자가 계약을 깨게 그냥 두지 않죠. 계약 깨는 거를 저지하려고 그래요. 저지시키려고 그래요. 저지시키려고 그러고 차고자는 뭐 하려고 그래요? 취소시키려고 그러고 서로 대립되는 상반되는 지위에 놓여 있죠. 취소하겠다. 얘는 취소 못하겠다. 이런 대립되는 구조에 있다. 그럼 얘는 뭘 입증해요? 중요 부분. 내가 중요 부분에 착각을 해서 취소하겠다고 내가. 그럼 얘는요. 상대방은 어떻게 하죠? 네가 착오한 건 맞는데 중과실이면 너가 중과실이야 그러면 취소를 저지할 수 있어요. 저지할 사람은 뭘 입증해요? 중과실을. 차고자에 뭐가 있었다는 거? 중과실이 있었다는 거. 중과실이 있었다는 거를 누가요? 상대방 쪽에서 입증하면 끝나는 거야. 취소를 저지할 수 있으니까. 입증 싸움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1번.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는데 이때 시가나 면적이 조금 빠지는 거. 시가나 면적이 조금 빠지는 거는 중요 부분 착오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중요 부분 착오 아니라는 거야. 시가가 부족해요. 면적이 좀 모자라. 이건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동기의 착오 나오죠. 동기의 착오 별표하실게요. 동기의 착오를 누가 유발하면 상대방이 유발하면 동기에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동기를 누가 유발하면 상대방이 유발했을 때. 그 다음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이 중과실 유무는 누가 입증하느냐? 차고자가 아니라 누가요? 상대방이 너 차고자 너 중과실이야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누가? 상대방이 발표. 아주 잘 나오죠. 효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효과 첫 번째죠. 상대방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뭐한 사람? 취소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문제. 자, 이 매매 계약이 착오로 계약이 됐어요. 착오로 계약을 했다. 이 매매를. 그럼 차고자는 계약을 뭐 하려고 그래요? 취소하려고 그러죠. 나 이 계약 뭐 할 거야? 취소할 거야. 깰 거야. 깨버리겠다. 왜? 차고니까. 여기서 뒤통수 맞는 건 누구냐면 상대방이 뒤통수 맞아요. 왜요? 계약해가지고 얘한테 차고자한테서 돈을 받았거든요. 돈까지 받았어요. 5천만 원을. 받았더니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얘가. 계약 뭐 하겠다고? 나 취소한다는 거지. 이때 조심하실 거는요. 무슨 과실이어야 되냐면 취소는 경과실이어야 취소가 돼요. 경미한 과실. 경미한 실수는 취소가 돼요. 중대한 실수는 취소가 안 돼요. 아까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거든요. 경미한 과실만 취소가 돼요. 그래서 얘가 차고자가
경미한 실수로 계약을 해서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뒤통수는 누가 맞냐면 상대방이 맞아요. 왜요? 돈 받아가지고 이 돈 받아가지고 다른 부동산 매입하려고 거래를 했다 내가. 했는데 차고자가 계약 뭐 하겠다고요? 취소 처리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받은 돈을 어떻게 하죠? 돈을 돌려줘야 되죠. 받은 돈 토해내게 되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다른 부동산 거래하려고요. 다른 부동산 거래하려고 계약했던 잔금을 못 넣게 되죠. 왜? 계약 취소돼서 돈 돌려주니까. 그래서 피해는 누가 있게 되냐?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오히려 이 거래할 때 계약금을 넣었다. 계약금 예컨대 3천을 넣었다. 계약금 3천을. 그러면 잔금을 못 내니까요. 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하고 거래했을 때 계약금 걸었던 거를 날리게 돼요. 왜 날리게 돼요? 잔금을 못 넣잖아요. 그래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손해를 상대방이 입게 된다는 거죠. 손해 입었어, 손해. 왜? 너가 계약 취소해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한테요? 차고자에게 손해배상이죠. 불법행위 책임이죠.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이거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차고에 빠진 거. 얘가 차고에 빠져서 거래를 하고 그리고 차고로 계약을 취소한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테 손해 변상해달라. 이거 내가 까인 거 3천 손해 까인 걸 변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더라. 지대로 뒤통수 맞죠 얘한테. 상대방은 차고자에게 변상을 해요. 이 돈 변상을 못 받습니다. 불법행위로. 그래 한 번 더 읽어보면 상대방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취소한 자에게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치고 들어올 수 없더라. 왜? 착오에 빠진 거 불법 아니고 취소한 것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뒤통수 맞았다는 거죠. 돈 날렸다는 거죠. 거래해가지고 얘한테 돈 날린 거예요. 돈 날린 거예요. 이 3천을 날린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차고자의 무슨 과실이야? 중과실입니다. 중과실을 뭐하고요? 알고 이용했다. 알고에 별표할까요? 알고 이용하면 우리는 원래 중과실이면 차고자가 중과실이면 취소를 못한다고 그랬죠. 경미한 과실만 취소가 되죠. 그런데 중과실인데도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됩니다. 어느 전제하에? 이때죠.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상대방이 얘가 중과실인 거를 알고 이용했다. 그럼 여기다 쓰세요.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의 시키. 누가 나쁜 놈이에요? 상대방이요. 왜? 얘가 착각했다는 거를 해요. 착각했다는 걸 얘가 어떻게 해요? 알고도 이용하고 있죠. 알고 이용하는 상황이죠. 이러면 얘가 나쁜 놈이죠. 비난받는 거죠. 그럴 때는 중과실이어도 차고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중과실이면 취소 안 되는데 이게 예외다 예외. 여기 별표. 그래서 효과에서 두 개. 상대방은 얘한테 뭐 할 수 없어요? 불법행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차고자는요. 중과실이면 취소 안 되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 그게 뭐냐? 언제냐?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을 때다. 다음 관련 문제. 차고 관련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서명의 착오 문제죠. 신원보증서류라는 말을 믿고 어디다가 연대보증서류를 아예 읽어보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읽어보지 않고요.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해버렸다. 친구가 뚝 던져주는 거죠. 뭔데 그랬더니 이거 신원보증서류인데 무슨 보증? 신원보증했을 건데 서명해 줄래? 오케이.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서명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친 거죠. 그 계약서가 연대보증서류였던 거예요. 연대보증서류를 뭐하고요? 읽지 않은 거야. 그러면 보증서 준 사람은 인식은요. 자기 인식 속에는 뭘로 돼 있어요? 신원보증이죠. 실제는 연대보증이네. 그럼 인식과 실제가 어때요? 다른 거죠. 이 다른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죠. 왜 몰라요? 읽지 않아서.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서명의 착오라고 부른다. 서명의 착오.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로 취소하지 아니하고 뭘로 판례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착오예요? 인식과 실제가
다른 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는 착오의 문제다. 착오. 무슨 착오? 서명의 착오. 사기 아니다 이거죠. 사기로 취소 안 해줘요. 사기로 취소 안 해주고 뭘로? 착오로 규율한다. 착오로. 이를 서명의 착오 또는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문. 두 번째는 별 3개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착오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둘이 매매가 진행이 되었고 매수인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습니다. 계약금 5천을. 매수인이 넣은 거죠. 매수인. 이쪽은 매수자. A는 그러면 매도자가 되겠죠. 이쪽 매도자. 이렇게 넣어보실게요. 문제는 매수자가 잔금을 못 지불했어요. 잔금 지연을 해서 채무불이행에 빠졌어요. 매수자가 잔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잔금 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누가 계약 위반이죠? 매수자가 계약 위반이 됐죠. 이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왜요? 너 계약 위반이잖아. 그래서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 처리한 겁니다. 그럼 계약 끝난 거 안 끝난 거예요? 이 매매는 끝났죠. 끝났어요. 해제가 됐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헤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D가 하나 남았다는 거죠. 이 판례의 본질은 이거예요. 해제가 돼서 매매가 해제가 돼서 끝났죠. 그런데 매수자가 다시요. 얘한테 가서 뭐 하자고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뭐 했는데? 야, 해제했는데 내가 지난주 해제했잖아. 해제했으면 끝난 거죠. 해제를 A가 한 거예요. 왜요? 잔금 불이행으로. 근데 거꾸로 누가? 매수자가 얘한테 가서 뭐라고요? 취소가 되겠느냐? 된다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 왜? 해제가 돼가지고 계약이 깨졌는데 취소가 되느냐? 뺏긴 계약금. 얘가 계약금을 얘한테 물렸거든요. 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을 얘한테 물렸죠. 물린 계약금을 취소를 하게 되면요. 이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뺏겼던 계약금을 어떻게 하죠? 도로 회수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그 이점 때문에 해제가 된 뒤에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다시 취소 처리가 된다는 거다. 이게 아주 특이한 판례죠. 해제가 된 것도 뭐가 돼? 취소가 돼. 이런. 아주 특이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시험에는 굉장히 여러 번 빈출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별 3개요. 다음 3번째요. 계약할 때 착오와 무슨 요건을요? 담보 책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뭐로? 착오 취소가 된다는 거다. 자, A와 B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매매 계약에 무슨 요건이요? 착오 요건도 갖추고 있고 또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뭐예요? 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자. 집에 하자가 있어. 집에. 집 매매를 했는데 집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착오자는 여기 보세요.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 있어요? 관계없이요? 관계없이 뭐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다. 담보 책임이 아니라 뭘로? 착오로 건드릴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담보 책임은 뭐야? 하자 있는 걸 모르고 샀다. 내가 집 사는데 하자 모르고 샀죠? 그럼 담보 책임은 계약 뭐 하는 거예요?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 그런데 담보 책임 여부 관계없어. 관계없이 뭐로? 착오 취소가 된다는 거다. 여기 최근 판례요. 아주 최근 판례라서 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간평사 시험, 변호사 시험에 계속해서 최근에 물어보고 있는 지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전에는 학자들이 착오하고 담보 책임이 이렇게 경합이 되면 뭐가요?
담보 책임만 우선 적용한다. 이런 학설들이 있었어요. 뭐만? 담보 책임만 적용된다. 이것만. 차고와 담보 책임이 경합할 때 뭐만? 담보 책임 우선 적용설. 이게 다수설이었어요. 근데 판례는 보세요. 차고와 담보 책임이 뭐 할 때? 경합할 때는 담보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요. 관계없이 뭘로? 차고로도 취소가 된다라는 거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는 뭐만? 이것만 됐죠. 이거 담보 책임만. 지금 관계없이 차고 취소가 된다라는 거다 이거죠. 이거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다. 차고나 담보 책임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삼각형에서 관련 문제의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이고요. 3번은 삼각형으로 정리합니다. 왜? 틀리기 쉽고 최근에 중요도 있는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고에 관한 논의 정리하고요. 다음에는 사기, 강박에 관한 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했다 또는 협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라는 거다.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하자가.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 문제. 그래서 이거는 취소 사유다. 첫 번째 사기 보러 가죠. 두 번째 강박 보고요. 사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A가 누군가를 속이는 거죠.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거. 그죠? 가짜 백수를 진짜 백수처럼 속이는 거. 짝퉁을 진퉁이라고 속이는 거죠. 속여서 속이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기망이라고 그래요. 기망이 뭐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거. 두 번째는요. 그 기망이 위법성을 띄어야 됩니다. 위법성을. 그러면 상대방은 뭐에 빠지죠? 착오에 빠지게 돼요. 착각하죠. 착오에 빠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표시래요. 의사표시.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잘 된 건가요? 하자 있는 건가요? 하자에 있는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니까 이거는 의사결정에 하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착오자에게 착오에 빠진 B에게 취소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기망이 있어야 되고 기망이 뭐 할 것? 위법이어야 된다. 첫째, 이 기망은 고의에 의한 기망만 됩니다. 과실에 의한 기망. 과실에 의한 기망은 사기가 되지 않아요. 실수로 속인 건 사기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다가 실수로 말 잘못한 거는 사기가 아니다. 과실이죠. 이건 과실. 두 번째, 허위 사실이죠. 허위 정보를 고지한 것이 위법하면 뭐로? 사기로 취소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불법행위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거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 취소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뭘로? 불법행위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는 위법이라는 거죠.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놈이. 그래서 B는 이 계약을 사기 취소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로? 불법행위로 건드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부작위에 의한 사기. 여기 별표.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를 하지 않은 거죠. 예컨대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존재하는데 그를 고지하지 않은 거죠. 공동묘지를 고지하지 않았다. 존재하는 거를. 아파트 분양할 때 옆에 공동묘지가 있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죠.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그거를 고지를 해주지 않았을 때를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고 그래요. 이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상가를 분양할 때 수익률을 어떻게 한 경우? 다소 과장했다 이거죠. 다소라는 건 뭐죠? 약간 수익률을 과장한 거는 위법성이 없다. 즉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 광고라는 게 있을 때 그 과장이 현저하게 뻥튀기 하면 사기인데 위법인데 현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소 과장했다. 이거는 위법이 없어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다. 그럼 취소가 안 돼요.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과장 광고가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로 규율이 되는 거예요. 현저하게 과장을 하면 불법. 약간 다소 과장을 하면 불법이 없다. 위법성이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
교환계약에서 일방이 시가를 어떻게 한 거? 묵비한 거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 내 정보를 내가 물건 바꿀 때 내 정보를 내 물건의 정보를 상대방한테 고지하거나 까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거다. 그래서 고지를 안 한 거. 내가 시가를 묵비한 거, 내 물건의 시가를 묵비한 거는 위법이 없다라는 거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 삼각형. 4번도 기출문제. 자, 이 정도 잡으시면 사기에 관한 주요 판례들이 필터링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강박에 관한 중요 판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은 겁주는 거죠.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야. 공포심. A가 B한테 강박, 협박하는 거죠. 협박, 공포심을 유발해서 B가 하기 싫은 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이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첫째, 해악을 고지합니다. 해악. 해악이 뭐죠? 불이익이죠. 불이익 당할 거를 고지하는 거죠. A가 B에게 네 애를 납치할 거야. 납치해서 해코지할 거야. 이를 해악 고지라고 그래요. 이때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할 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왜요?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발표. 해악. 해코지요. 해코지한다고 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고지 안 했죠. 그냥 각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만 한 거죠. 서명하라고.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두 번째, 부정행위죠. 범죄죠. 범죄나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소한 거. 고소고발한 거죠. 누구한테? 범죄 저지른 놈을 고소하겠다고, 고발하겠다고. 이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왜요? 범죄 저지른 거를 고소한 거니까. 그런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여기 삼각형 해볼게요. 부정행위를 고소고발하는 거 위법 아니죠. 그런데 무슨 목적? 부정한 이익 목적. 이게 무슨 뜻? 돈 뜯을 목적이다. 돈을 뜯어낼 목적이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하면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위법하다. 위법이라고. 그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부정행위를 고소하는 거는 위법 아니라고. 위법 아니야. 정당한 권리 행사야. 정당한 권리 행사 한 거야. 왜요? 범죄 저지른 놈을 고소고발한 거니까 위법 아니죠. 그런데 무슨 목적이 들어가면? 부정한 이익 목적을 깔고 들어가면 위법성이 있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 세 번째요. 강박에 의해서 증여한 거.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로 무슨 사유? 취소 사유이다. 의사결정이 강박에 의해서 된 거니까 취소 사유이죠. 이는 조심할 거. 뭐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한 증여, 국가기관의 협박에 의해서 강박으로 증여한 거는 반사회적 행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무슨 사유다? 그냥 취소 사유일 뿐이다. 중요한 판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의사결정의 자유를 협박 때문에 완전 박탈되었다. 완전 박탈당한 경우에 별표할까요? 그때는 무효다. 왜? 저항할 수 없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이거는 무효다. 무효사유. 가령 조폭이 총이나 칼을 들고 와도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저항을 할 수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때 계약서에 사인한 거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예요. 왜요? 완전 박탈된 상황이니까. 총을 들고 와서 칼을 들고 와서 협박을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하거라 라고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그때 한 계약은 무효다. 반면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무하는 정도, 제한받는 정도 이때는 취소 사유예요. 그리고 꼭 기억할 거 의사결정 자유를 무한 경우 완전 박탈까지 돼야만 무슨 사유? 무효 사유라는 거. 그러니까 협박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협박, 강박의 정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면 무효. 그냥 겁을 좀 먹은 정도면 취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강박에 관한 중요 법리 보셨고요. 이어서 사기 강박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논점 바로 제3자의 사기 강박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이렇게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누가요? 병이 매입을 하는 거죠. 이때 여기에 누가 낀 거예요? 제3자가. 제3자가 껴가지고 사기를 친 거야. 이를 제3자의 사기라고 한다. 제3자가 들어왔어. 제3자가. 제3자가 사기를 쳤다. 제3자가 갑을 사기치거나 병을 사기칠 수 있죠. 얼마든지 문제는 만들 수 있어요. 자유롭게. 자, 이때 제3자가 사기를 쳤다. 누굴 사기쳤다? 갑을 사기쳤다. 그 제3자가 얘를 사기친 거야. 얘를 장난친 거지. 이렇게 기망을 했다. 속였다. 사기를 쳐도 되고요. 얘를 협박해도 돼요. 그러면 갑은 누구랑? 병이랑 계약을 하게 돼요. 누구한테 당해서? 을한테 사기당해서. 갑은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병에게 땅을 넘겨주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갑은 당했죠. 누구한테? 을에게. 그때 갑을 취소권자라고 그래요. 갑을 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 여기다 쌍괄호 하세요. 쌍괄호. 왜 쌍괄호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쌍괄호 하시고 여기다 취소권자라고 써주시면 딱 깔끔하게 자리가 잡혀요. 이쪽은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왜 쌍괄호냐? 얘가 쌍욕을 했거든. 사기당해서 쌍욕해서 얘가 취소권자야. 그럼 이 사기당한 매매를 사기당해서 한 계약을 뭐 하고 싶어? 취소하고 싶죠.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갑과 거래를 한 상대방이 이 제3자가 장난한 거를 알았느냐? 알았거나 뭐 한 경우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처리가 됩니다. 제3자가 장난질해서 사기친 거를 누가요? 상대편이죠. 상대편이 알았느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여기 별 3개. 이때만 취소 처리가 되죠. 뒤집으면 상대방이 뭐 했다? 몰랐다면. 나 몰랐어. 얘가 사기쳤다고? 나 금시초문이야. 몰라서. 그러면 취소 안 돼요.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둘이 공모한 게 아니잖아. 그럼 언제만 취소가 돼요? 상대방이 뭐 했다고요? 제3자의 사기를 알고요. 알고 있었다. 공모했다. 제3자하고 상대방이 공모했다. 그래서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몰랐다? 아니, 알았어. 알았거나 뭐 한 경우요?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만 취소가 되옵니다. 취소가 됩니다. 이때 갑은 잘 보세요. 두 번째죠. 두 번째 논점은 제3자와의 병이죠. 이 상대방과의 매매죠. 상대방과 매매한 거를 취소 안 하고도요. 취소 안 하고도 제3자에게 사기당한 갑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 추궁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게. 사기 당했죠. 얘가 쌍욕한다고 그랬죠. 그래 쌍괄호야 쌍괄호. 당했어 이 자식한테. 그래서 땅을 얘한테 팔았죠. 헐값에 팔았어요. 사기당해서. 이때 이 땅 매매 취소하고 싶죠. 근데 상대방이 뭐 했다면? 몰랐다면. 몰랐다 그러면 취소가 되나요? 안 되죠. 취소 안 되죠. 취소가 안 되더라도 취소를 못 하더라도 얘는 누구한테 가서 누구 잡으러 가요? 사기친 놈.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론상. 얘는 잠수 탔을 거예요. 잠수 타서 돈은 못 받지만 이론상 손해배상을 얘한테 물을 수 있다. 취소하고요 안 하고? 취소 안 하더라도. 이거 취소 못 하더라도 얘한테 손해배상은 물을 수 있다는 거다. 이를 제3자의 사기. 그래서 결론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몰랐다. 취소 못하고. 언제만 취소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제3자의 사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를 우리 머릿속에 좀 더 세게 기억을 시켜드리면 이런 거죠.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누가요? C가. 제3자가 누구를요? B를 사기쳤다. 매수자를요. 땅을 샀어 얘가 땅을. 매수자가 땅을 샀죠. 누구한테 당해서? C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럼 사기 당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 그러고 쌍욕하니까 쌍괄호 그랬죠. 쌍괄호. 얘가 취소권자야. 나 당했어 저놈한테. 사기 당했죠?
쌍괄호 취소권자. 보니까 이 땅이 뭐예요? 기획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땅이야. 기획부동산 땅. 기획부동산 땅. 그래서 개발도 안 되는 땅을요. 개발도 안 되는 땅을 내가 덜컥 산 거야. 누구한테 속아서? C한테 속아서. C가 누구예요? 옛날 고향 친구. 옛날 내 고향 친구 놈이 나를 속인 거지. 개발된다고 거짓 정보 흘려가지고. 이를 제3자의 사기라고 그래. 제3자가 사기쳤네. 얘는 누구요? 알고 보니까 기획부동산의 직원이었죠. 직원이 나한테 속인 거야. 기획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개발도 안 되는 땅을 사라고 속인 거야. 보통 속일 때 어떻게 해요? 얘가 안 사잖아. 보통 안 사니까 얘가 어떻게 해? 나랑 같이 사자고. 같이 사자고 같이 들어가 같이. 알고 보면 얘는 이 회사 직원이죠. 기획부동산이 부여한 땅을 개발도 일체 되지 않는 가능성도 없는 땅을 사는 거죠. 그죠? 예.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땅을 사요. 이렇게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개발 안 돼요. 제 친구도 이렇게 산 땅이 있더라고요. 전북 부안에 있는 땅. 부안에 있는 땅을 30년 전에 샀어요. 아직도 그냥 생짜죠. 개발 1도 안 됩니다. 얘가 사기친 거죠. 얘가 바로 기획부동산 직원이 가지고 있는 땅을 기획부동산 직원이 속여가지고 사는 거죠. 이때 사기당한 사람 어떻게 하죠? 이 계약 취소하려고 그러죠. 그때 취소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기획부동산이 사기쳤다는 거. 직원이 사기쳤다는 걸 뭐 할 때만 알았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얘가 이 계약 취소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몰랐다고. 나 몰랐어. 얘가 장난질한 걸 알았다고요. 몰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취소가 대부분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몰랐거든요. 몰랐어. 그럼 취소 안 되죠. 안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직원한테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보니까 뭐야? 동남아로 튀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아 얘는. 취소도 안 되고 손해배상도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가 도망가서 못 받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취소되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얘가 입증해야만 이 계약을 취소시켜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더라. 이를 제3자의 사기 문제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더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대리인의 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죠. 아주 빈번하게 언급이 되는데 별 3개 해볼게요. 본인, 갑의 대리인, 의리, 병을 기망하여 매매가 되었을 때. 시험 이대로 나와요. 그대로 정리합니다. 갑의 대리인, 의리 이렇게 여기다 가로를 쳐볼게요. 가로를 치시면 분절이 돼요. 끊어져요. 연결해서 차단할 수 있어요. 머리가 혼란스러운 걸 끊어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갑의 대리인 의리. 누구를? 병을 기망했다. 사례로 넣어볼게요. 갑의 누가? 대리인. 갑의 대리인 의리. 그럼 갑은 누구? 본인. 갑의 대리인 의리 누구를? 병을 사기쳤군요. 오케이. 그럼 사기를 친놈은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어. 누구를? 병을. 화살표. 그럼 병은 사기를 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쌍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쌍괄호 취소야. 취소. 쌍욕. 이 자식이 날 사기쳤네. 계약은 누구랑 이루어져요? 병과 갑 사이에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매매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병은 취소권자. 그래 쌍괄호라고 그랬어요. 그럼 병과 매매가 된 사람은 누구? 본인이죠. 본인이 바로 상대방이죠. 그리고 얘가 취소하겠다고요. 나 이거 취소할 거야. 왜? 이거 사기니까. 네 대리인 놈이 사기쳤잖아. 취소하겠다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그래? 본인이 상대방이 나 금시초문인데 대리인이 사기였다고. 나 몰랐어. 그죠? 몰랐어. 병은 누구죠? 취소권자. 취소권자 병. 쌍괄호죠. 쌍괄호. 왜 쌍괄호예요? 쌍욕에서. 얘가 쌍욕이에요. 왜? 사기당해서 쌍욕하죠. 취소권자. 병은. 갑이 누구죠? 본인이. 사기 사실에 대해서 보여도 선이어도 몇 표. 선이라는 말은 뭐죠? 몰랐어도. 오리발이라고 그래요. 오리발 내밀어 몰라서. 나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어도 취소가 됩니다. 아니 얘가 몰랐는데요. 상대방이 몰랐는데도 어째서 얘가 취소가 될까요? 바로 상대방.
취소권자 병 입장에서는 대리인놈하고 본인은 한 통속이다. 동일시돼요. 동일시. 한 통속. 왜? 대리라는 것이 본질이 뭐예요? 본인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볼 때는 대리인과 본인은 뭘로 본다? 한 통속이다. 한 통속. 니네 한 통속이야. 그래서 네가 뭐 했어도 몰라도 취소가 되는 거야. 이를 뭐라고 그래요? 오리발 사건이라고 그래요. 오리발 사건 별표. 오리발로 기억합니다. 누가 오리발 내밀어요?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오리발 내밀었다 기억해 주시면 아주 오래 강하게 남을 거예요. 이 점이 제3자의 사기와 구별이 돼요. 얘가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였다면 기획부동산의 직원이었다면 기획부동산의 직원 여기는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이쪽 상대방이요. 알았다고요? 몰랐다고? 나 몰랐어. 직원이요. 직원이 사기친 거를 얘가 뭐 했다고? 몰랐다. 그러면 취소가 됐어요? 안 됐죠. 제3자의 사기에서는 직원의 사기를 얘가 몰랐다면 취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와 성격이 다르다. 대리인과 본인은 뭐라고요? 한 몸통이다. 한 몸통. 그래서 본인이 몰랐어도 선이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쓰세요. 싸다기 한 대도. 너 싸다기 맞아. 왜? 한 통속인데 몰랐다고? 싸다기까지. 취소하고 싸다기까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아요. 시험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병은 본인이 사기 사실을 뭐한 경우 모르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야. 정답이다. 계속 정답. 아주 정답. 하나 더 3번 볼까요? 병은 갑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된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는 제3자의 사기에서 해당되는 논리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 처리된다. 이건 제3자의 사기에서 맞는 거고 대리인의 사기는 알든 모르든 뭐가 돼요? 취소할 수 있다죠. 그리고 여기 틀렸다 이거죠. 여기도 기출. 계속 나오는 거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를 무슨 사건? 오리발 사건. 본인이 오리발 내밀어 몰랐어라고 오리발 내밀면 상대방은 취소권자는 그냥 온다 취소한다. 취소하고 뭐까지요? 싸다구까지 준비하세요. 상대방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처리된다. 뻥이다 이건. 알든 모르든 취소가 되니까. 대리인의 사기. 중요한 귀결점입니다. 이 세 가지 자체를요. 세 가지 지문 자체를 맹렬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는 오리발 사건으로요. 그래서 취소하고 뭐까지요? 싸다구까지 간다.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쟁점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인의 사기까지 구별을 지었어요. 제3자의 사기와 대리인의 사기는 성격이 다르다.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모르면 취소가 안 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리인의 사기는 사기 당한 사람은 본인이 오리발 내밀어도 선이어도 취소하고 싸다기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확연하게 대비가 된다는 점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표시에 도달주의 내용 나와 있죠. 도달이란 표의자가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거든요. 상대방한테. 보낸 거를 발송, 상대방 가족에게 교부된 거를 도달이라고 그러죠. 이때 도달에는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내용을 읽은 거는 도달로 처리하지 않아요. 내용을 읽어야 된다. 이거 도달 아니에요. 뭐가 도달이냐? 객관적으로의 발표. 알 수 있는 상태죠. 상태 개념이다. 여기서 밥상 차린 때라고 써준 이유는 이거죠. 엄마가 아빠하고 아이를 위해서 출근 준비하는 아빠나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밥상을 싹 차려놓죠. 1시간 전에. 차려놨더니 이분들이 이 애하고 아빠가 늦게 일어났다고. 수저도 안 뜨고 그냥 가버리네. 그럼 애들하고 아빠는 뭐라고 그래? 나 오늘 밥 굶었다고 그러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 이놈의 새끼 내가 차려놨잖아. 밥상 차려놨죠. 객관적으로 뭐죠? 먹을 수 있도록 세팅했죠. 그게 바로 도달인 거야. 지가 늦게 일어나서
못 먹고 간 거는 주관적인 사정인 거죠. 바로 도달은 객관적으로 세팅이 된 걸 도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달은 밥상을 차린 걸 도달이지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도달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가 우편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수령한 걸 이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실게요.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요. 표의자가 우편물을 보냈어요. 해제하겠다고요. 계약 해제하겠다고 우편물을 보내는데 상대방이 뭐예요? 온 우편물을 수령을 거절한다. 수령을 뭐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이래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면 해제 효력, 즉 도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 효력이. 도달된 거야. 수령을 뭐해도 거절해도. 이걸 수령 거절 사건이라고 그래요. 수령 거절 사건의 별표. 즉 제가 도달주의를 강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인강 소리가 싫다고 해서 귀를 막아도 수령 거절해도 도달 처리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내용을 바꿔보면 표의자가 이번에는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보내고 난 뒤에 발송 후죠. 발송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로 됐다. 제한능력자를 우리는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내고 나서 미성년자가 됐거나 성년 후견이 게시됐거나 보내고 나서 사망이나 제한능력자 이상한 상황이 생겼죠. 그래도 우리 민법은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의 효력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단어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말은 의사표시는 유효라는 거예요. 내가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오다가 내가 미친 사람 됐어. 이상한 사람 됐죠. 그래도 내가 보낸 의사표시는 유효라는 거다. 유효니까 뭐예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 유효다 별표. 이것도 시험에 빈번하게 여기를 출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내고 나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됐죠. 그래도 의사표시는 취소 안 되고 뭐예요? 유효다. 의사표시 유효다. 다음 도달 입증 문제. 우편물 보낼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우편으로 띄우는 거, 등기로 띄우는 거. 보통 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추정해 주지 않아요. 왜요? 상대방한테서 받는 사람한테서 사인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도달로 추정 안 돼요. 반면에 내용증명 우편물이나 등기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으면 뭐한 걸로? 도달로 처리합니다. 그래도 우편물 보낼 때는 뭘로 보내는 걸로?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보통 우편은 도달로 효력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 다음 도달주의의 예외 있습니다. 예외.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딱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즉 발신주의요. 도달주의의 예외를 발신주의라고 그래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민법 131조.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다. 발신주의. 두 번째, 격지자 간의 계약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이죠. 승낙을 뭐한 때? 발송한 때 계약 성립한다. 발송주의. 그래서 우리 민법상 발신주의는 두 개.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하고 두 번째는요. 격지자 간의 승낙 통지요. 승낙 통지는 발송주의. 두 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 두 가지를 건드시면 돼요. 두 가지를 건드신다. 그 다음 다섯 번째죠.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 수령 무능력 문제는 이거죠. A가 표의자가 우편물을 보냈다. 상대방한테. 계약 해제한다고 우편물을 보냈죠. 보낸 사람을 표의자, 받은 사람을 수령자. 이때 수령자가 우편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면 어린애가 받았어. 어린애가. 보냈는데 우씨 보냈는데 받긴 받았는데 얘가 누가 받았어요? 얼라가 받았어. 얼레가. 그럼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마라 이거죠. 왜요? 얘가 어린애가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자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는 수령 능력이 없어서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자가 누구일 때요? 제한능력자라면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라고 읽으시면 돼요. 표의자는 뭐를 주장 못해요? 도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받으면? 미성년자가 받으면. 근데 예외가 있지. 그 예외가 시험에 꼭 나온다. 예외.
법정 대리인이요. 미성년자의 누가? 법정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떼. 도달을 안 떼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하고 대치가 되죠. 첫째, 본문은 뭐죠? 미성년자가 받았다. 도달 주장하지 마. 왜? 능력이 없어. 근데 누가 알면? 법정 대리인이 알았어. 알면 뭐 할 수 있어? 도달 주장해도 돼. 오케이. 이 논의 구조, 이 논의의 구조를 대조적으로 기억해 두실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한테는 도달 주장하지 말라고, 하지 마. 왜? 수령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거든. 예외 법정 대리인이 안 떼. 안 떼는 도달 주장할 수 있다. 여기 기억하실게요. 별표.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3장의 의사표시는요, 총 5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5개 볼까요? 첫 번째가 1절이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언제 무효?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그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죠?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선의 3자에게.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비진의 표시의 결론이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도 유효, 무효? 무효. 당사자 간의 무효. 가장행위요. 가장매매, 가장행위 무효죠.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똑같죠? 허위 표시도 무효. 그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똑같이 대항 못합니다. 이때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해당되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상수가 본체 많지 않아. 이놈이 상수가 본체 많지. 그리고 은닉행위요. 은닉행위 사례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 세 번째, 차구. 차구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 취소, 취소죠. 취소할 수 있으나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똑같죠. 위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차구는 취소 사유라는 점. 취소가 되려면 중요 부분의 차구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구 관련 문제로 세 가지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죠. 서명의 차구 하나, 해제 후 취소된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차구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면 차고로 취소가 된다는 게 최근 판례. 네 번째는 사기 강박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슨 사유? 취소 사유다. 이 취소도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일하게 귀결하고 있어요. 이때 사기 강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3자의 사기와 대리인의 사기를 구별하는 거다. 마지막이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죠. 도달이란 밥상을 차려놔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객관적으로 밥 먹을 수 있도록 세팅한 게 도달이지, 밥을 먹었느냐, 입에 수저에 떠 넣느냐, 이거를 도달로 취급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다. 도달의 입증은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해야 도달로 추정이 된다. 보내고 나서, 표의자가 우편물을 보내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의사표시 수령 능력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받았다 도달 주장 못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알고 난 뒤부터는 주장할 수 있다. 도달주의에 관한 논의. 그래서 의사표시는 총 몇 개로? 5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장 의사표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대리 그리고 무효 취소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